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8월 무역 수지가 8억 7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흑자라고 하는데요. 그 수출 증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 감소에 따른 이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내수도 이제 만만치가 않죠. 고금리에다가 이제 개인 채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죠. 내수 역시도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은 성장률입니다. 사실 그 주가와도 가장 어떤 그 밀접한 관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성장률마저도 일본에 뒤진다고 하니까 일단 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뭐 지수가 오른다는 거죠. 지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대부분이 그 대형주가 경기 민감주 대형주가 올라야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은 시장 자체도 좀 부정적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동화약품을 소개하는 것도 뭐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오히려 좀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좋은 대안, 뭐 결정적인 대안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썸네일 제목 보면 이제 그 동화약품 목표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그 저평가가 돼 있죠. 지금 이제 PBR이 0.7배니까 청산 가치 대비해서도 현재 못 미칩니다. 청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30% 지금 할인이다. 주가가 이제 저 PBR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PBR이 낮다는 것은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건 하지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BR이 정상적으로 이제 1배 혹은 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저평가 요인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요인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저평가, 그다음에 실적. 자,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400억 정도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거기에 이제 동화약품 하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내수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낮죠. PBR이 낮고 이제 퍼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가치와 실적, 성장성 세 박자가 맞춰지지 않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수급만 호전이 된다면 이제 금상첨화라고 봐야 되겠는데 역시 그 잠시 후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 수급 흐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소형주다 보니까 특히 그 바이오 제약의 보고서들이 많지가 않죠.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5월 25일자입니다. 5월 25일자 상상인 증권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그 외에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간략하게 한번 헤드라인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제 그 실적 레벨이 달라졌다. 기업 가치는 성장, 주가는 저평가. 그런데 이제 그 단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그 5월 25일하고 이제 차트를 보니까 5월 25일에 대략적으로 한 9,500원, 600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11,000원까지 올랐는데 뭐 보고서 제목대로 하면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이제 의미가 없죠. 뭐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주구장창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그게 이제 그 시장 어떤 흐름하고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목표 가격을 달성하거나 넘어설 수도 있고 이 시장 흐름이 이제 그 이런 그 바이오 제약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 좀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워낙 이제 그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여유를 갖고 기다린다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2024년 1분기에 이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5%가 이제 감소했다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10,000원, 11,000원대에서 이제 그 9,000원까지 단기에 급락을 했었죠. 3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매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가스 활용수가 되겠죠. 가스 활용수가 지금 7월서부터 제품 가격을 15% 인상을 했기 때문에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향해서 일단 이제 보는 거죠. 1차적으로는 연결 기준 순 현금 자산이 이런 회사들이 업력이 125년이 됐어요. 순현금 진짜 알짜 회사죠. 순현금 자산이 1,650억대. 제약사 중에서도 사실 또 상장이 안 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명인제약 뭐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내실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퍼가 이제 그 7배 내외고, 근데 PBR이 또 이제 0.7배입니다. 7배. 자, 영업이익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220억, 2022년도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300억.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410억인데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그거 감안한더라도 뭐 400억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상 PBR이 이제 7.2배 정도, 그다음에 퍼가 PER이 7.2배, 그리고 PBR이 0.7배입니다. 0.7배.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 ROE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제 한 10%대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다음 맨 끝에 보시면 이제 배당 수익입니다. 작년에 배당을 1.9%였어요. 보통 우리가 배당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연말 가서 연말쯤에 찬바람 불 때쯤이죠. 한 10월, 11월 정도 가서 이제 배당주가 좀 이슈가 되는데, 사실 그 배당주는 이제 그 하반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하반기서부터. 그래서 그 하반기서부터 연말까지 사이에서 배당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달성된다면 한 2% 정도 가능한, 2%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배당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안정성. 일단 주식은 이제 버는 게임보다는 잃지 않는 게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성장했다는 거죠. 주력 품목이 이제 활명수, 가스 활명수가 이제 가장 높죠. 그다음 판콜, 그리고 이제 이치, 닦는 잇몸약 치료제, 치약형 잇몸약 치료제인데, 이치의 성장성이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형외과, 이건 이제 메디세이가 되겠죠, 메디세이. 자, 이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2023년이죠. 1분기 연결 매출액이 16.6% 고성장했고, 영업이익이 34.6%, 122억. 그 1분기 때 완전히 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매출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업이익이 보통 이제 그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총 매출에서 이제 비용을 빼죠. 매출 원가를 빼고, 총 매출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판매 관리비, 판매비하고 관리비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하거나 판매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관리비는 뭐 크게 증가할 수는 없을 텐데 판매비 관련, 마케팅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매출액이 줄었다면 모르겠는데, 매출액이 뭐 크게는 아니라도 작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는데 영업이 줄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판매 관리비, 매출 원가도 일부 증가했고, 전반적으로 매출 원가가 많이 증가했죠. 원자력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판매 관리비 쪽이 좀 많이 늘렸기 때문에 영업이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판콜 같은 경우가 1분기에 효자 역할을 했고, 그다음 계절적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 판콜은 이제 우리가 3분기 기대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코로나에 또 감염이 돼 갖고 동네 그 이비인후과를 가봤더니 손님들이 엄청나게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 덕을 좀 본 것 같고, 이치 성장성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인사돌이라든가 인사돌도 이가탄이 있죠. 인사돌이 이제 그 동국제약, 이가탄이 명인제약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저 불확성이 좀 있어요. 그 제가 방송에서 뭐 얘기하면은 조금 뭐 어떤 그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하는데, 하여튼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상대적으로 이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주요 제품이 그 활명수, 그다음 판콜, 그리고 이치, 뭐 후시딘, 이 정도가 이제 핵심 이제 브랜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신제품이, 새로운 제품이 만약에 뭐 대히트를 쳤다 그러면 주가에도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 뭐 사실 뭐 롯데상강 이런 거 뭐 쭈쭈바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히트 상품이라 하더라도 뭐 1%, 2%밖에 안 된다. 그 주가를 움직일 수 없어요. 뭐 10% 이상 되면은 주가에는 여러분들 그 반드시 강한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추이, 워낙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5월 25일자인 점을 이제 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활명수 지금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볼게요. 820억. 올해 예상 매출을 지금 3,80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활명수가 이제 그 가스활명수가 827억, 판콜이 536억, 그다음에 이치가 이제 그 468억인데, 요게 이제 좀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 약간 이제 제가 그 동화약품 회사에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타 이제 그 상품 플라스틱 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약 포장에 관련된 그런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형외과용 이거는 이제 메디세이 매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뭐 일부 원료의약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많죠. 그런데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삭품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상당히 이제 축소시킨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형외과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인수한 베트남 이제 약국 체인업 중선 파마 매출이 이제 그 내년도서부터 지금 이제 그 하반기 뭐 3분기서부터 반영이 돼 있죠. 그것도 우리가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제 약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6%라니까 이것도 주가에는 굉장한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뉴스팜이에요. 일반 의약품 매출 비중 절반 넘는 동아약품. 사실 그 일반 의약품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이 이 퍼라든가 PBR이 낮아요. 저퍼주 혹은 PR주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낮은 거예요. 근데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뭐 실적이 이제 뭐 퀀텀 점프까지 안 해도 급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가스 활명수가 7월서부터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15%니까 3분기에는 당연히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또 이제 후시딘도 제품 가격을 한 10% 정도 인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IQVI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아약품 이치가 230억 매출했는데 그 뭐 명인지약 이가탄과 동국제약 인사돌보다 높은 매출을 이뤘다는데 이거는 잘못된 기사예요. 잘못된 기사. 예? 이렇게 되면 1분기에만 230억이면 곱하기 4하면은 올해 총 매출이 대략 뭐 1,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168억으로 제가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요. 168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168억 매출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예상으로 온기로 따지게 되면 이제 300한 40억, 50억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제약주, 내수주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 뭐 가치가 뛰어나고 뭐 어쩌고 실적도 좋고 그랬는데 그 주가가 이제 저평가된 이유가 있어요. 그 저평가된 요인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당연히 이제 거듭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성장성이죠, 성장성. 그래서 성장성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동아약품에서 중선 파마와 메디세이로 해서 그동안의 어떤 그 내수주의 한계를 이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선 파마는 이제 불과 이제 며칠 전이죠. 391억의 중선 파마 중선 파마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이 51%죠. 해외 첫 M&A 사례라고 하고요. 이 중선 파마는 이제 그 베트남 남부 140여 개의 약국 체인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약국이 체인점을 운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베트남은 여러분들 인구가 9,700만인가 그래요. 이제 그 조만간에 이제 올해 아마 잘하면 이제 1억을 돌파할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구의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거의 뭐 2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베트남 여행들 요즘 많이 다니시는데 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왕성하게 소비를 하고 왕성하게 또 이제 왕성하게 돈을 벌고 있는 같은 뭡니까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기준 매출액이 740억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연평균 성장 2019년서부터 아까 5년이라는데 19, 20, 21, 22 4년이래요.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46%니까 이 정도라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1,000억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중선 파마가 올해 매출이 1,000억을 넘긴다면은 이것도 주가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취급하는데 당연히 이제 중선 파마를 인수했기 때문에 가스 활명수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후시딘 들어갈 거고 판콜도 들어가고 이치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강력한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급등주 논리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물론 제가 만드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급등주라는 것은 뭐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신약, 신소재, 그다음에 이제 신시장이 들어가 신마켓. 과거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빗장을 풀고 시장을 개방을 해버렸죠. 그 중국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인데
2000년대 중반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우리가. 베트남도 동아약품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391억을 투자해서 과연 이 베트남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앞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왕성한 어떤 그 경제 생활,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그 강력한 주가에도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까지 매장 수를 이제 460개를 확장한다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메디세이죠. 메디세이 2020년 이제 196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율이 59.95%고 정형외과인 의료기기에 3D 척추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북미 남부 지역의 법인을 갖고 있고 총 29개국에 수출한대 그죠? 전체 수출이 전체 매출의 56% 차지하고 있고 작년 매출액이 246억, 영업이익이 37억. 이게 흑자를 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요건 또 이제 그 메디세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성장성으로 따지면은 또 이게 우리 또 의료기기 때문에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연봉입니다. 연봉. 지금 이제 업력은 125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장된 거는 지금 그 그래프로 표시된 건 1976년이에요. 1,000원서부터 1,000원, 2,000원서부터 이제 그 최고가 34,000원인데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또 우리 한국 경제 어떤 그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거의 못 갔다고 보는 거죠. 거의 못 갔다고. 이게 내수주의 이제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연봉이거든요. 자, 하여튼 그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역사 고점 34,000원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2020년 8월에 이제 그 34,000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빠졌고 월봉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차 제가 강조하는 거 물리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100%는 아니에요. 100%는 제가 뭐 이게 동아약품도 유기체니까 좋은 호재도 많지만 또 그 우리가 불확실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무조건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뭐 상식의 펀더멘탈 포라든가 PBR 혹은 이런 그 장기 차트로 봐서는 거의 바닥권이죠. 그 물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희박한데 기대 수익은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그 주봉 차트를 좀 줄였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34,000원 최고점이었는데 앞전 고점이죠. 그 21년도 이제 8월달 고점이 10월달입니다. 10월달 고점 21,000원대인데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간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뭐 무리가 없이 간다. 주봉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차트 바로 아래 가운데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이고 맨 아래가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보면은 5월달, 4월 말 정도, 5월달 정도에서 수급이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외국인 수급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죠. 기관은 요번에 이제 고점대에서 얘네들이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때린 것도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간에 많이 좀 매도를 했는데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죠. 수급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지금 이제 화살표로 표시한 가격 그러니까 10,000원 후반 정도 11,000원 좀 아래서부터 지금 9,200원대까지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고 시장 자체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저희 회원분들도 이제 방송을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사라. 적극 매수다. 적극 매수다. 사놓고 바이 앤 홀드. 일단 1차적으로 2만 원 올 때까지 끌고 가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사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일 것이고 1억을 사면 2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3만 원 이상도 제시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2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깜빡 잊었는데 저는 동아약품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성주를 방송하는 사람이 그 미리 사놓고 다른 사람 사게 해서 팔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한 죄거든요. 그 중성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방송에서 제가 회원분들 종목은 저도 갖고 있는 종목이 많죠.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일체 뭐 삼성전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은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중소주는 안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하여튼 그 시장은 뭐 만만치 않은 장세인데 일단 그 뭐 각자 도생 시대인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고 중소형 중에서도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치 시소의 원리처럼 한쪽이 못 올라가면 반대쪽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그런 원리처럼 뭐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